한여를 위한 본격 시사방송 한여의 소리. 한여를 위한 본격 시사방송 한여의 소리 이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지혜입니다. 오늘도 안방마님 게스트 나선 이선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회차 게스트로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서 오거돈 성폭력 대책위에 계시는 이다솔 팀장님을 모시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급작스러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오시지 못했어요. 네, 아쉽네요. 네, 대신 이따 줌으로 연결해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다루는 한여위크와 성폭력 해결을 위한 정치 세력화 정모 두 코너 모두 준비했는데요. 특히 정모에서는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 비해서 한여의 소리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었던 오거돈 성폭력 사건을 다룰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았지만 우리 패널분들도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냈죠? 큰 일이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숙대에서 이번에 강연 취소한 거 네네, 보고 맞아요. 분노를 금치 못했었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제가 숙대 총학에서 이제 초청으로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취소가 됐어요. 네, 취소가 됐더니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이제 트랜스젠더 혐오에 분노하면서 썼던 글 몇 개 중에서 이제 어떤 표현 하나만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맥락 없이 네. 문제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를 여성 혐오자다. 은하선 네. 여성 혐오자인데 어떻게 여대에서 강의를 하냐 네. 이렇게 돼서 이제 강의가 취소된 일이 있었는데 은하선 작가님은 강연이 대학에서 취소된 게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던 일이잖아요. 실제로 취소가 된 적은 한 번 있었고요. 서강대에서. 네, 서강대에서 취소가 됐었고 이제 이번이 거의 두 번째인데 취소가 안 되고 일이 진행이 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하러 갔더니 그 앞에서 기독교 분들이 통성 기도를 하고 있다든지 은하선 막 이렇게 막 그 신성모독에 아니면은 강의를 하러 갔는데 강의 내내 은하선 물러가라를 엄청나게 커다랗게 계속 외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혹시라도 제가 온다는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가는 거죠. 기독교 쪽에서는 어떻게 양성애자가 강의를 하냐, 뭐 양성애자고 남혐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쪽에서는 또 여혐이다. 남혐 무슨 소리냐? 여혐이다. 남혐이 아니다. 여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개인한테 됐어요. 사실 엄청 큰 상처일 텐데. 되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드러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발췌된 것들만 가지고서 이걸 여성혐오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성혐오 표현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그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맥락에 따라서 사용이 되면은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퀴어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도 원래는 혐오 표현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가져다 쓰는가에 따라서 어떤 의미에 따라 전복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본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 드러난 트랜스젠더 혐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트랜스젠더는 여성의 공간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트랜스젠더 혐오 이제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딱 단순하게 얘기하면 은하선이 숙대 강의에 못 가게 된 사건이지만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선 여러 가지 일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중에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땐 또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을 좀 팔로우하고 어떻게든 기록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지금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말살시켜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특히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네. 탐구하는 공간으로서 대학이? 그럼요.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해찬 전 민주당 당대표가 장애인과 관련해서 비하 발언했던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어떤 거였냐면 분명히 어떤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까 은하선 작가님 얘기 속에서는 뭐 이해가 되고 용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게
특정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맥락 속에서도 사용하면 안 그럼요. 그럴 수 된다라고 하는 있죠. 예, 것들을 당연하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예, 거라고 그럼요.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 2000년대 초에 장애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활동을 하다가 연사로 앞에 나가서 제가 실수 발언을 했어요. 특정 언어를 저도 따옴표하고 말을 했거든요. 어떤 영화의 한 장면에 사용되는 언어를 제 언어가 아니라 그렇게 거기서 사용된다 하고 따옴표를 썼는데 저는 이제 그게 나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에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비하적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실제 문제 제기를 받았어요, 제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은 음. 비장애인 입장에서 예, 장애인 이야기를 그래서 할 때 그럴 수 있죠. 받아서 저 혼자 마음속으로 10여 년 동안 이제 두고 있었던 말인데 지금 얘기하는 게 그리고 그때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사과를 했고 또 그분들한테도 어떤 맥락이라 할지라도 그 언어가 나의 의도와 무관하게 대상자들에게는 주체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 다시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보면은 꼭 은하선 작가님의 논란뿐만 아니라 우리가 SNS상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맥락 속에서 어떤 이유나 이런 상황들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사용되지 않아야 될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을 할 때 항상 유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게 사건마다 다를 것 같고 사안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문재인 재기의 이 이야기도 사실 그걸 딱 계기로 그 구호를 불편한 용기에서 썼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당시 해화역 집회에 대한 대중들의 여론이 확 뒤바뀌었었거든요. 어떻게 한 사람한테 뭐 자살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를 김어준 씨가 꺼냈었잖아요. 사실 이제 비윤리적이고 좀 과격하고 문제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을 향한 이 폭력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분노는 또 다른 켠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그것만 그 단어만 가져와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써버렸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건이 사실은 제가 마주했던 너무 많은 트랜스젠더 혐오적인 그 일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걸 의미 있게 볼 수 있겠어요. 맥락 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자체에 언제쯤이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줄까? 정말로 그런 센 표현 안 하면은 괜찮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주나? 아니 이런 입장이 생각을 서로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들이 좀 기탄 없이 이야기가 되고 오픈돼서 논쟁이 되는 그런 풍토가 좀 있어야죠. 너무 지금 저는 막 이거 역시도 정치 정당 기성정당의 진영처럼 파워가 아직 있지도 않은 우리 진영에서 자꾸 진영 싸움처럼 얘기가 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고양이들이랑 같이 배 만지고 차 마시고 이렇게 저도 그러고 물 흐르는 싶어요. 거 보고 이렇게 약간 이런 거나 보고 사는 게 저의 꿈이지. 뭐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인생이 꼬였어요. 정말 사주를 보고 짜쳐요, 진짜. 나중에 선희쌤께서 사주를 좀 봐주시면 저 사주 못 본다고 얘기했어요. 전혀 볼 줄 몰라. 경자년 경자년 한마디 네. 나는 진짜 사주를 볼 줄 몰라. 네. 뭔지도 진짜. 몰라.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저도 할 얘기 있는데 저 재판이 있었잖아요. 맞아. 네. 저도 궁금했던 게 그래도 생각했던 것만큼 구형이 나왔나요? 아니면은 네. 덜 나왔나요? 지금 있는 법제 안에서는 검찰이 잘 형량을 봐주신 것 같고 다행이네요. 사건에 맞게 나온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네.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그거 전후로 해가지고 그럼요. 네, 근데 거기 재판을 딱 갔는데 선서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서를 미드에서만 봐가지고 어떻게 선서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서문을 읽으라 그러는데 거기 종이를 보고 읽으라 하는데 그 종이에다 손으로 읽고 성경이에요? 성경인 줄. 그거 옛날에 약간 베니스의 상인 이런 데서 성 이렇게 올려놓고 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 재판장님이 올리세요, 손 올리세요. 이러고 선서하고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 어땠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네.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재판의 어땠는지. 풍경이나 소회 지금 이게 근데 몇 번 갔어요?
저는 한 번 갔고요. 그러니까 가해자랑 마주치고 싶지가 않아서 이번에도 가해자가 이제 자기가 이거 사건명이 중간간 치상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간은 인정했어요. 그런데 치상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선고 나왔었던 거를 변호사가 사진 같은 거 다 캡처해가지고 제가 진짜 피의자 짜증나 진짜. 변호사가요? 네, 피의자 변호사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피해자일 리가 없다. 이걸 하려고 가져오는 그러니까 거죠. 웃고 있는 사진.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오덕식 판사, 구하라 판사를 비판했었던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왜 가져온지 모르겠어요. 그거 맥락에도 안 맞아요. 훌륭한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진지의 오덕식 비판 이거 캡처랑 제가 웃는 사진이랑 그 선거 나온 거랑 이런 거 하면서 성폭력으로 치상을 받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나오겠냐 움직이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변호사가 이 폭행은 이때 말고 이 이후엔 없었죠? 라고 물어보면서 주먹을 휘두른 건 아니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주먹을 휘두른 건 아닌데 다른 방식의 폭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물리치료한 거에 거기서 피의자 변호사가 저한테 온열찜질을 계속 하셨다는 거죠. 병원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악질적이다 이런 생각을 악질적이다. 계속 했었죠. 저는 어쨌든 정신과 쪽은 아니고 계속 물리치료 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치 이런 활동하는 것 자체가 다 피해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죠? 피해자 변호사가 얘기를 해서 너무나 전형적인 그쵸, 너무 전형적이죠. 방식이죠. 진짜. 김지은 씨 얘기가 또 다시 떠오르는 거죠. 내가 노동자로 열심히 일했던 것이 피해자가 아님을 증거하는 걸로 그러니까. 제시되는. 그러니까요. 저 그래서 너무 제가 그쪽 변호사한테 원래는 예 아니요로만 재판에선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울컥해가지고 변호사님 여성 변호사예요 그 사람이. 근데 일부러 요즘에 여성 변호사들 넣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그 진짜. 성범죄자 되지 않기 이런 카페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기는 방법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성 변호사 써라 이런 것들도 같이 맞아요. 올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호사 저한테 상처를 입히는 질문을 제가 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 질문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때부터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막 던지고 양심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말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진짜 짜증나. 그 변호사가 저한테 이 성폭행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한 거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한테 변호사님 내일 성폭행 당하시면 그 다음부터 변호 맡으신 거냐 다 안 나가실 거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제가 너무 화가 많이 났었던 거예요. 그날 재판장에서. 진짜. 근데 정말 그 피해자다움을 그냥 이렇게 아주 돌리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냥 다이렉트로 너 성폭행 당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멀쩡해? 라고 물어보는 게 참 이게 아직 한국 사회의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 들더라고요. 성폭력 피해자들 중에서 실제로 고소를 하는 사람들도 10% 정도나 10% 미만 정도일 건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다 셧다운 했으면은 대한민국 돌아가요? 대한민국 돌아가냐고 진짜. 그러게요. 아유 짜증이 나요. 진짜 수고하셨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7년 구형이 나왔고 1월 22일에 선고가 근데 나와요. 진짜 부산에서. 너무 싫다 진짜. 저도 너무 싫어요. 너무 싫은데 아무튼 진짜 고생이 아마 이 진짜. 방송 나가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러면서 또 가져올 수도 있어요. 진짜 고생이 큽니다. 진짜 이런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 네. 제 재판만 있었던 건 아니고 한여위 그 주제로 돌아가 보면 한여의 눈으로 짚어보는 한 주간의 사건 사고 한여 위크.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에게만 성폭력을 당했었던 것이 아니라 올해 4월에 서울시에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성폭행을 당했었죠. 이것도 저랑 같더라고요. 제목이 중간간치상 사건이고 관련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공판에 피해자가 직접 증인으로 진술하러 나가셨고 다행히도 이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의 조성필 부장판사인데 엠번방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다뤘었던 성폭력 전담부라고 해요. 공판 말미에 피해자를 격려하는 발언도 해주셨고 특히 이제 재판장은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성폭행 정담 재판부로 일하면서 많은 피해자를 보고 있다. 그 피해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음 공판은 12월 10일이고 1월 초쯤에 선고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너무 좀 웃긴 게 신재님 그 사건에서 그렇게 변호사가 어떻게 지금 이런 그런 치상을 겪었고 이랬는데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할 수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네. 제대로 말을 하거나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면은 일관적인 사건이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저런 일을 겪고서도 저렇게 일관적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대외 활동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어쩌라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사실 여러 가지 사건들의 지금 복합적인 피해자로서 본인이 겪은 일들을 계속 또 일관되게 진술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실지 너무 짜증이 나고 그렇네요. 이 재판장께서 공판 말미에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 보도가 됐고 그거를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많은 메시지들을 이렇게 받았을 텐데 어떤 면에서 가장 법의 심판대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으로부터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으로 어떤 안도? 내가 이 사회로부터 그야말로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안전감 같은 걸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받은 피해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재판장으로부터 받는 그동안의 통념에 의해서 받아왔던 그 피해들이 너무나 크고 중대해서 피해자들이 법의 호소를 잘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좌절될 거니까 오히려 좌절돼서 법의 심판으로 가해자의 편으로 판결이 나면 나는 이제 완전히 회생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의 마지막 계단 끝에서 서 있는 심정일 텐데 그런 자리에서 사법부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피해 여성들이 좀 힘을 내지 않았을까. 오래간만에 좀 훈훈한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피해자가 박원순 성폭력 사건 때문에도 마음앓이를 많이 하실 텐데 재판을 하고 있고 경찰 수사도 하고 있고 인권위 조사도 하고 있고 여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힘을 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 김지은 씨 책이 네. 여러 도서관에서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금지당했잖아요. 네, 저도 오늘 아니 그거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다 정치적이지 그러면은 뭐 어떤 건 정치적이고 어떤 건 사적이에요. 이거 딱딱 이렇게 무자르듯이 어떻게 나눌 건데 제 말이요. 진짜 어이없어요. 거기에 있는 다 정치 서적 다 빼버리면은 도서관 뭐 텅텅 비어요? 사실 김지은 씨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자신이 겪은 일 그리고 그 겪은 일의 성격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분이거든요.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공격들을 받으면서 거의 그 숨어있다시피 하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일부 여성단체나 변호인들 외에는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겪었고 그 어마무시한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사람의 인격이나 일상의 삶을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말할 공간이 없어서 앉아서 책을 쓴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책을 지금 21세기 민주사회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꼼꼼하게 지역 일상으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조차 기피하는 도서? 금서로 이렇게 네. 지정을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걸 보고 아 마지막까지 피해자의 목젖을 쥐어쥐고 그 아주 가녀린 비명조차 안 듣겠다라고 하는 어떤 공권력의 힘 네.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네, 한여위크 순서 두 번째는 대구 달서구 기초의원 A의 성희롱 발언입니다. 대구 MBC에서 10일에 보도한 건데 달서구에 있는 기초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의회 출입 기자한테 성희롱 발언을 한 거예요. 이 의회 출입 기자가 녹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일상적 농담이다 그냥 성희롱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더 웃긴 일이 일어나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 의원은 내 친구인데 라고 하면서 피해자 기자한테 사건을 덮어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친구예요? 아니 그 친구가 될 수 있나 원래 당이 달라도 그 사람들 다 서로 친구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래. 너무 신기해서 내가 이 당에서 공천 못 받으면 국민의힘으로 가고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으면 민주당으로 가고. 아 그런 건 거예요 원래? 네. 아 지금 근데 진짜 오지랖 아니에요? 이거 찐사랑 아니에요? 완전 찐사랑이지 무슨 자기 친구가 그런 짓을 헛소리를 했다고 하지만 내 친구니까 봐달라고 지가 전화를 해.
근데 너무 징그럽지 않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근데 밝혀지고 나서 또 얘기되는 게 아니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왜 가만히 있냐. 그렇게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그거 가지고 막 물어뜯더니 이거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서 여자들 뭐냐 페미니스트들 뭐냐 이거 사건 이렇게까지 커다랗게 일어났는데 왜 조용히 있냐 막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기들은 뭐 해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뭐 이런 거 보면서 야, 여자들은 뭐 하냐? 막 이러고 있고. 여기 지금 제가 댓글 달린 거 보니까 기레기들과 노란머리 김재련과 이수정은 왜 조용한가? 민주당 쪽이었으면 온 나라가 펄펄 들끓었을 텐데.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피해 사실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도 지금 문제가 좀 됐어요. 네. 이 말 그 자체를 다 갖다 쓰면서 이제 굉장히 노골적인 단어로 근데 제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얘기하기도 싫으네요. 달서구 의원이 한 이야기를 뭐 제목에 뭐 갖다 놓는다던가 뭐 그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는 이미지를 좀 갖다 쓰면서 여성 배꼽 같은 것들을 좀 사진으로 쓰고 이게 가해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피해자가 당한 일 그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성폭력 사건일 경우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폭력이 아니라 그 성 자체에만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진짜 이게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런 거 사는 아니 거야? 근데 뭐 하여튼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알잖아요. 그때 상황을 그 A 의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어쨌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낱말들이나 문맥들을 보면 어느 공간에서도 이런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화장실 벽 낙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문화 완전히 정말 같이 상종도 못할 부류들의 어떤 하위 문화 중에서도 아주 정말 너무나도 저질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버젓이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의원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나라 한국 정치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정말이요. 이게 여구 야구 없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할 거 없이 더불어 국민의힘을 더불어 국민의힘. 우리가 근절시켜내고 심판시켜내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불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혹은 뭐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이 이 사건을 갖고 오면서 왜 여기에는 공격 안 하고 민주당한테만 뭐라 그러냐. 이게 근데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김학의 사건 때는 여성단체들 뭐 했냐. 그 다음에 장자연 사건 때 여성단체 뭐 했냐. 계속 물어봐요. 그때 여성단체들 다 같이 또 싸우거든요. 그러니까요. 맨날 리플에다가 이거 할 땐 뭐 했냐. 이거 네. 그럼 그거 할 때 넌 뭐 했어? 리플 달고 리플 가는 거 빼고 뭐 했어? 난 그걸 묻고 싶어. 니들은 뭐 했니? 뭐 했니? 말이야. 뭐 했어 진짜. 진짜 뭐 했어? 아니 그리고 장자연 사건 때 정말 다들 열심히 여성단체 얼마나 많이 열심히 했는데요. 아 그럼요. 여성들밖에 싸우는 사람이 없지. 아니, 근데 이거에 되게-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되게 진영이 그런 여성밖에 게 없지. 아니 여자들은 뭐 했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모든 사회가 여자와 남자로 나눠져 있고 남자들은 정치하고 있고 여자들은 어떤 성폭력 사건에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처럼 만들어 놓는 것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다 같이 다 화내고 분노하고 해야 되는 거지. 네. 진짜 어이가 없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네.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서정엽 권한대행에게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의혹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과연 서울시가 성평등한 곳이냐, 성인지 예산조차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권수정 서울시 의원은 지금 현재 정의당 내부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계속 언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여성 후보들, 특히 이제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 해결의 의지가 있는 여성 후보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서 좀 눈여겨봐야 할 분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아니 근데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 특별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슈가 될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는 진짜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는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다행히도 12월 안에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박원순 성폭력 사건과 사적농무 관련한 조사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사의 결과를 보고 감사원에서도 이후에 감사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경자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많은 것들이 좀 보이고. 근데 경자년이 12월에 다 지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음력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소름. 그럼 음력이 언제 끝나는 우리 거예요? 동양인이잖아요. 아, 네. 한 2월쯤 아니에요? 역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은 그때.
아,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2월까지는. 네, 우리는 서양 양력 어쩐지 제재판도 서양 1월 달력은- 22일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소름 진짜. 정모 넘어가겠습니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찾아가는 여성 정치 세력화 모색 정모. 저 이다솔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줌으로 이다솔 팀장님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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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되게 이상하네요. 이상해요? 되게 네. 꼭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너무 지금 심각하게 터져가지고 맞아요. 네. 지금 네, 수도권이 상담소에서 엉망이죠. 가면은 좀 안 될 것 같다고. 근데 네. 저도 제 생각에도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쉽게 제가 이렇게 방에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부산 성폭력 상담소 이다솔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여기 한야의 소리 애청자분들께 자기소개와 공대위 소개도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팀장으로 있는 이다솔이고요. 오거돈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6월 9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 290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290개 단체나 된다니 정말 부산은 진짜 큰 도시네요. 아니, 전국적으로 그렇군요. 290개 여개 단체가 아. 지금 들어와 있고요. 서울에서도 다들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때 기자회견에 100명 넘게 다들 오셨었어요. 좋은 일이 아니야. 좋은 일이 아닌데 이거 좋은 일도 아닌데 박수를 아니, 쳐야 돼. 좋은 일입니다. 그쵸? 좋은 일인가요? 이거는 뭐 같이 이렇게 오셔서 힘을 모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그래도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오거돈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오거돈 성폭력 사건이 이제 4월 달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직원을 불러서 강제추행을 한 사건이고요. 그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4월 23일 날 오거돈 시장이 사퇴를 발표를 하고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형사사건 진행 중이고요. 네. 그 네. 사건이 그 언론 보도되기 전까지 오거돈이라고 네. 하는 인물이 부산시에서는 어떤 이미지의 사람이었나요? 처음에 이제 당선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진보 보수 뭐 이렇게 구도가 있다 보니 부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보 정당에서 드디어 이제 부산시장이 나와서 좀 기대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뭔가 좀 달라지겠거니. 근데 그 이후에 어떤 행보들을 봤을 때 그렇게 기대만큼 뭐가 있지도 않았고 사실 그렇게 능력 있는 시장이다 이런 이미지는 아니었다고 봐야죠. 그래도 그 전까지는 보수 정당에서 잡고 있다가 좀 다른 사람이 잡게 됐으니까 그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 같은 게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네. 정말 기대감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부산도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희망 같은 게 조금 보이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 뒤에 워낙 이제 행보가 그렇게 대단한 것들도 없고 사실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도 많기는 했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진보 정당에서 부산시장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해서 희망적으로 움직임을 좀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다들 있었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뭐 망한 거죠. 이 사건 일어나고 나서 그 안에서 네. 분위기가 어땠어요? 사실 이 사건이 드러나고 나서 놀라기는 다들 많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부산시장이 뭐 이렇게 놀라기는 했을 텐데 또 약간 부산시정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는 반응들도 좀 있었어요. 그냥 워낙 이제 성인지 감수성도 없고 이런 쪽으로 사람들도 왕왕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2018년도 11월 달에 제 기억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오거돈 전 시장이 한 번 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직원 사진 그 회식하는 사진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회식 사진이라고 일명 불리우는데 네, 그날 사진 장면이 전 너무나도 인상적이에요. 그 여성이 건배사를 제안하는 이미지고 오거돈 시장 양옆으로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분위기
분위기였는데 그걸 보면서 이전에 이명박 지금 이제 감옥에 계시고 있는 이명박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지역으로 가면 문화 예술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어떤 특정한 관계, 어떤 분위기를 요구하는 뭐 관기라고 하는 표현 써가면서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21세기 그나마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민주적인 정당의 후보로서 지자체의 부산시장이 됐던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나름대로의 성과적인 어떤 것들을 이슈화하면서 했던 자리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완전히 여성을 그야말로 자기를 위안해주는 어떤 존재로 딱 배치시켜내고 그래서 그때도 사과문을 발표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라고 그러냐면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거죠. 자기가 한 행위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시민들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 회식 자리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 당사자들한테 사과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폈었는데 참 이게 전형적으로 오거돈 이 사건이 이제 드러나고 나서 언론에서 이야기가 되다 보면은 피해자가 당연히 거론이 되고 이러면서 좀 힘드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그 당시에 피해자의 상황과 지금 또 어떠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지 오거돈이 얼마나 또 자기를 대변하기 위해서 얼마나 허튼 짓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해요. 그런 이야기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 사건이 기사화가 되고 나서 이제 사태 발표를 하고 나서요. 그때부터 이제 피해자를 향한 공격이 계속 시작돼서 그거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를 하면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과문에 적은 것처럼 뭐 시민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느낌으로 말하자면 뭐 부산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제추행인지 몰랐다는 뉘앙스로 뭐 5분간의 짧은 어떤 면담 과정에서 있었던 게 불필요한 이런 식으로 행동이라는 표현을 얘기를 썼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추측이 계속 되는 거죠. 5분 동안 뭘 할 수 있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데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계속 추측성 어떤 기사들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오거돈 사태의 그 기자회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2차 피해 계속 많았고 어떻게 보면 미투가 한 2단계 정도 레벨이 있었다고 본다면 처음에는 익명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 두 번째 단계로 들어서면서 피해자가 자기 이름을 밝히고 미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관성이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피해자도 피해자가 나서야 한다라는 게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가 언론에다가 힘을 실어준 거고 그리고 그 언론이 또 다시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들고 이렇게 재생산하면서 피해자가 왜 나서지 않느냐. 피해자가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 나서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실 오거돈 전 시장이 인정을 하고 사퇴를 한 상황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구구절절 왜 설명을 해야 하는가 하면서 피해자분이 제일 괴로워하셨고 특히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 이거를 처음부터 우려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시청에 계셨던 분이다 보니 이런 어떤 정치 생리라던가 이런 거를 사실은 저보다도 훨씬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고 하니까 이게 발표가 됐을 때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봐 너무 걱정이 되고 사퇴 당일에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입장문을 발표를 하셨어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걸 명확하게 명시를 했고요. 근데 뭐 지금 보면 아시잖아요. 야당에서는 또 뭐 여당의 어떤 도덕성을 비판하려고 피해자를 거의 도구 삼듯이 해가지고 피해자가 그런 걸 뭐 20대 여성이 그걸 할 리 없다. 20대 여성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시장 사퇴시킬 수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분은 그것도 너무 기분이 나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피해자 추측하는 기사들 이런 거 나오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죠. 근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정치 진영 싸움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저는 이런 맞아요. 소문도 들었었거든요. 피해자가 너무 민주당을 사랑해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이야기를 했다. 그것들을 보수 야당 쪽에서 주장한 거고 이제 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건을 축소시키는 것들을 또 많이 주장을 했었고 근데 그것 때문에도 피해자분이 많이 상처 입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맞아요. 생각하기에는 지원단체분들도 많이 상처 입으셨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선거 전이냐 후냐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싶으나 사실은 중요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어떤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어쨌거나 저나 지원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어떤 자기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시기나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그냥 피해자가 오롯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이제 사회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전이냐 후냐를 가지고 정치 싸움을 계속하는데 선거 전이었으면 뭐 또 달랐을까요? 선거 전이라도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정치인 고위 공직자가 개입이 된 이상 이건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는 생각이 지금은 좀 들어요. 성폭력 상담소에 대해서도 너무 공격이 많이 들어와서 성폭력 상담소가 뭐 친문파에 있어서 피해자를 이용해가지고 막 우리가 피해자를 잘 구슬러서 선거 이후로 이렇게 하게 했다. 미리 시청에다가 이렇게 몰래 찔렀다. 이런 추측성 기사들이 계속 나와서 그날 뭐 상담소에 상담 전화 한 통도 못 하고요. 상담소 앞에 기자들이 전부 쫙 깔려가지고 거기 상담소에 피해자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데인데 네. 뭐 오거돈 성폭력 사건 피해자분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자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날 완전 상담소 문 다 닫고 그 이후에 항의 전화 계속 오고 인터뷰 계속 오고 이래서 완전히 그냥 언론에 대해서는 상대를 안 하는 걸로 24일 날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그 대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상담 자체가 안 되고 피해자들이 계속 피해를 보니까 해서 아예 대응을 안 하는 걸로 하면서 조금 그래도 기사들이 좀 줄어들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고소도 당했어요, 저희. 어떤 아. 고소를 당했나요? 공선법 위반 뭐 약간 그런 공선법 거에 위반이요? 얽혀가지고 부산 성폭력 상담소가 선거에 개입했다. 아니면 이제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비밀을 유지하지 않았다. 근데 그게 친문이라서 그렇다. 이러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거 그래서 조사도 고소- 경찰 조사도 받았고요. 그거는 어떤 데서 고소를 했나요? 제가 듣기로는 뭐 활빈당 뭐 이런 네, 데 활빈당이요? 뭐 여러 시민단체에서 아, 한 그래요? 19군데 시민단체에서 하고 좀 눈에 띄는 사람으로도 곽상도 의원이 저희를 고발하겠다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사실 상당한 슈퍼스타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 그 곽상도 의원이라는 사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기사 많이 났죠. 그분. 아, 지금 현재 법적인 대응도 계속 해나가고 계신데 오거돈 사태 이후에 140일 만에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다른 의혹도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부산시장 관용차 성추행. 그래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고 강제추행 협의가 적용이 돼서 검찰로 송치됐는데 앞으로 이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나가실 예정이세요? 일단 검찰로 송치된 거 자체도 굉장히 늦어졌는데 그 이유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공선법이라던가 아니면은 관용차 이야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직권남용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압수수색하고 한다고 했는데 뭐가 나온 게 없어서 이게 불기소가 된 거는 아니고요. 일단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불기소 의견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불기소 의견인데 이제 검찰은 다시 그 조사를 또 한다고 지금 피해자 조사도 거의 뭐 한 12시간 넘게 또 했고, 피해자 조사를요? 네, 이게 사실은 검찰이 이제 지휘하에 경찰이 조사를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늦어질 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검찰에서 이걸 다시 조사하라고 한다, 다시 조사하라고 한다, 라고 해서 좀 늦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는데, 검찰로 넘어가고 나니 검찰에서 또다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럴 거면 경찰이랑 검찰이랑 왜 같이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고. 진짜 모르겠네요. 네,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솔직히 다 합하면 제가 봤을 때 3박 4일은 진술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보고서 올렸는데 그 이따만한 보고서 들고 있더라고요, 네. 검찰이. 그럼 그거 읽어보면 될 일이지. 피해자를 또 만나가지고 12시간 동안 진술을 하고. 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진짜 피해자는 피해만 당했을 뿐인데 지금 이게 무슨 고생인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말하지 말 걸 그랬다는 얘기를 하면 제가 참 속상한데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정말 잘 하신 거다. 이거는 이야기하신 거 정말 잘 하신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 그리고 2차 피해들을 보면은 고민이 사실 들기는 해요. 저도. 너무 많은 피해들이 있으니까. 검찰 단계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제 네. 기소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불구속 상태잖아요. 불구속 상태니까 기소로 넘어가는데 한정이 없거든요.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검찰에 전화하고 뭐 어르고 달래고요. 검찰에서 원래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네요. 선거 의식하고 그냥 질질 끄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큰 건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저는 근데 만약에 그게 뭔가가 있는 거라면 밝혀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공선법이든 직권남용이든 이게 있다면 당연히 밝혀내야 되는 일인데 이 긴 기간 동안 그걸 밝혀내지 못했는데 또 얼마나 긴 기간 동안 그거를 뭘 얼마나 더 조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미 압수수색도 다 했고 주변 사람들 뭐 진술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뭘 더 하겠다는 건지 사실은 의미 없는 시간들이 계속 흐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는 그럼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건데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는 공선법이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시청 내부의 문제인 거죠. 그럼 그건 또 그렇죠. 따로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이걸 하나로 묶다 보니까 강제추행이란 어떤 명백하게 가해자가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 진행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노릇인 거죠. 이런 상황을 저희가 잘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얘기 제가 너무 할 말이 많아서 말이 너무 많죠. 아니, 아니요, 아니. 생생하게 말씀해 네, 주셔서 네.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 오거돈 사건 이후에 저희도 다 알다시피 너무 많은 언론들에서 물어뜯기가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성폭력 상담소 내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다른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이해가 되지만 저희도 그게 궁금하면서도 또 물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네. 네, 네. 마지막 네네네. 질문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재보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이번이 그 어느 때보다 여성에 대한 폭력, 젠더라고 하는 것이 이 선거의 가장 큰 주요 중심 주제의 하나가 돼야 될 텐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쪽으로 선거를 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서울 쪽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박원순 성폭력 사건 이야기를 하면 마치 왜 흘러가 버린 옛날 이야기를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냐 지겹다 이런 반응들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때라서 그래서 앞으로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대위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그다음에 재보궐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 여성들이 마주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지나간 흘러간 이야기를 너무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부산에도 물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보궐선거가 진행되고 나서 새로운 어떤 시장이 나타나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옛날 이야기, 내 책임이 아닌 얘기 이렇게 되어버릴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불안한 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재보궐선거 전에 각 주요 정당에서 사과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과를 요청할 예정이에요. 네, 사실 부산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저는 약간 정치가 좀 덕질, 팬심 이런 게 좀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실제 어떤 사안보다도 어떤 사람이 어떤 정당에서 얘기를 하느냐가 조금 더 큰 의미를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진짜 그 덕질과 팬심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인들이. 그렇다면 너무 당연한 난 피해자에게 뭔가 피해자를 지금까지 너무 침묵해서 미안하다. 혹은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미안하다. 피해자에 대해서 추측해서 미안하다. 혹은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해서 미안하다라는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사과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식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사과를 좀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겠다라고 하는 부산시장 후보가 있나요?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소진이 많이 돼서 이번 한 달 동안 완전히 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예 SNS 그쪽으로 거리두기. 소식을 네.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 지역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산이랑 서울 여성 시민들이 같은 상황에 좀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좀 원활하게 함께 선거를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번에 민주당 당원당규 개정하는 것도 부산 분들과 같이 또 뭘 해볼 수 있었던 것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번아웃 되지 마세요. 번아웃 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근데 그 10월 30일에 재보궐선거 관련해가지고 네. 오맨님 오셔가지고 같이 토론회 했는데요. 그 토론회에 앞서서 재보궐선거 관련해가지고 같이 유튜브랑 이렇게 라이브 생방으로 하는 거 했었어요. 그래서 네. 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연대의 힘이 있으면 저도 좀 일어나겠죠. 네, 네, 네. 일어나야죠. 파이팅. 네, 피해자분한테도 저희가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고 네,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이 퍼뜨려주세요. 응원하고 있다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 다음 기회에 얼굴 진짜 뵙고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직접 모셨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그렇죠. 더 오랫동안 네. 했을 수 있었을 맞아요. 텐데 네. 아쉽습니다. 그 2박 3일 동안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희 오늘 멀리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다솔 팀장님까지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한여의 소리가 마지막 회차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남기고 싶었었던 말이나 하시고 싶었었던 이야기들을 녹음하셔서 K-Woman 보이스
voice.k-woman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10회차에서 함께 듣고 방송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의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 한여의 소리 인용하고 있는 이상호나 진성호 네. 농객들도 양심이 있으면 아 맞다,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그 진성호 방송에서 저희 한여의 소리를 본격 언급해 주셨어요. 어린 소녀들의 대반란, 이낙연 그 입 다물라, 민주당 발칵 뒤집혔다, 신지의 일격에 문재인 정권 비청. 그래서 진성호의 융당 본격에서 저희 방송이 언급됐습니다. 소녀입니다. 네. 우리는 30이 넘었지만 소녀야. 그래서 진성호님 저는 잘 모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를 소녀라고 부를 정도면 진성호님 저희 증조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증조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할아버지 그냥 감사하고요. 할아버지로 해결이 안 돼요. 너무 심각해. 아니 근데 왜 자꾸 어떤 여자들한테는 그런 나이에 관련해서 소녀였다가 무슨 양이었다가 미스였다가 아줌마였다가 막 온갖 것들을 다 붙이고 지네는 무슨 뭐 사장님 뭐 국회의원님 뭐 선생님 교수 다 헤쳐먹고 그런데 짜증나지 저희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네. 구독자가 111만 명이에요. 저희를 홍보해 주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네. 저희 댓글이 달렸어요. 저희 방송에. 저희 보고 한국을 꼭 지배해달라. 한국을 지배해. 네. 그래서 근데 또 그렇죠. 우리나라 왕정 국가예요? 제가 봤을 때 신지혜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유일한 페미니스트 잘 나가는 정치인인데 유일한은 아니잖아요. 잘 나가는은 아니잖아요. 유일한 되게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유일할 뻔한 잘 나가고자 하는 페미니스트 정치인인데 소녀라고 호명시켜서 눌러 앉히고 한여의 소리를 통해서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는 싹 갖다가 감아가지고 자기 콘텐츠로 활용해 먹고 양심도 없다. 그러면 그 아까 모두에 제가 이 사람들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 한여의 소리에 대한 그들의 어떤 감사의 인사 메시지라도 아니 전해야 되지 그럼요. 않나? 아니 이게 잘못됐네. 여기에 할아버님 여기에 유튜브를 올리실 때 정보란에 저희의 링크를 다셔야죠. 우리가 달자 가서. 출처를 달아야 좋으신 생각입니다. 달면 되는 거 어, 아니에요? 네. 사실은 소녀이기도 하지만 손녀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용돈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 깎아라도 사 먹으라고 네. 약간 이렇게 옛다 이런 거 던져주셨으면 네. 되게 좋겠어요. 우리 손녀의 소리 오늘 언제까지 한다요? 손녀의 소리. 네. 한여를 위한 본격 시사 방송 이번 주 9회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인간이 아니라 이 사람 나하고 한 살 차이밖에 차이. 거짓말 치지 말아요. 한여의 소리.